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열심히 살아요. 늦게까지 일하고, 아끼고, 신경 쓰고.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붙지 않는 느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다음 장면이 늘 똑같습니다. 갑자기 고장나는 가전제품, 예상 못한 병원비, 계약 직전, 사소한 말 한마디로 틀어지는 일, 돈이 모일 것 같다가 꼭 새는 흐름.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운이 없나? 경기가 안 좋잖아. 요즘 세상에 돈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는 말이에요. 세상이 쉽지 않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밥값만 문제일까요? 이걸 말하면 어떤 분들은 웃습니다. 집이요? 집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풍수요?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아직 있어요? 저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이 점점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집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 기운이 매일 쉬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 사람이요, 낯선 장소에 가면 괜히 긴장하잖아요. 반대로 집은 들어서는 순간 숨이 풀려야 하는 곳인데 어떤 집은 딱 들어가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그 답답함이 습관처럼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집은 이런 분위기야. 원래 여기 좀 줘봐. 원래 저건 저기 있어야지. 그 원래가 무섭습니다. 익숙해지면 문제를 문제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풍수 이론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집 구조를 바꾸라, 공사하라, 돈 들여 인테리어 하라 그런 말도 안 할게요. 대신 오늘 영상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할 수 있는 것. 아, 그래서 내가 집에서 괜히 피곤했구나. 그래서 자꾸 결정을 미루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았구나. 이걸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만 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하나. 돈이라는 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흐름이에요.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 그런데 그 흐름이 집안에서 어딘가에 걸리면 사람이 아무리 밖에서 뛰어도 결과가 자꾸 비슷해져요. 마치요, 바닥이 미끄러운 줄 모르고 같은 자리에서만 계속 헛발질하는 느낌. 그게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 나랑은 안 되나 보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기세가 먼저 꺾여요. 돈은 기세가 꺾인 사람에게 이상하게 잘 붙지 않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아는 현실이에요. 아,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살짝만 눌러두세요. 돈 들어오려면 손가락도 운동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굳으면 지갑도 굳어요. 왜 이 영상을 꼭 봐야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안 모인다를 해결하려고 대부분 밖을 바꾸는 쪽으로만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참고, 더 아끼고, 더 견디고. 그런데 진짜로 삶을 바꾸는 건 많은 경우 내가 매일 머무는 자리에서 시작돼요. 특히 하루의 피로가 쌓이는 공간, 눈이 자주 가는 자리,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 그게 사람의 선택을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바꿉니다. 오늘은 그 미세한 틈을 딱 잡아드릴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밤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집안을 한 바퀴 도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말이 떠오를 겁니다. 아, 저거. 이상하게 저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가워. 근데 왜 난 그걸 계속 놔뒀지? 자,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정리가 아니라 시선이 머무는 자리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마음이 편해야 판단이 빠르고 판단이 빨라야 기회가 붙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자리, 여러분 집에도 분명 있습니다. 자, 그 시선이 머무는 자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람이요, 하루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휴대폰? TV?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자주 보는 게 있습니다. 집안에서 무심코 마주치는 것들, 소파에 앉았을 때 정면에 있는 장식장, 식탁에 앉으면 꼭 보이는 그 코너,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첫 풍경. 이런 건요, 의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받아먹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보기엔 멀쩡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지는 물건 있으세요? 딱 보면 멋있어 보여요. 괜히 있어 보이죠? 이건 돈 주고 샀는데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게 있으면 공간이 따뜻해지질 않아요. 따뜻함이라는 게요. 난방 온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후 하고 풀리는 느낌. 그게 없으면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계속 밖에 떠 있어요. 그래서 자꾸 TV를 켜고 배경음악을 틀고 괜히 뭘 먹고 괜히 뭘 사게 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그 행동들이 전부 돈이 빠져나가는 생활 습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소비가 많았나? 아니요. 사람은 불안하고 공허하면 그걸 덮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리고 집안의 어떤 물건들은 그 불안을 조용히 만들어내요. 특히요,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 물건을 보고, 아, 예쁘네 하고 끝나는 집이 있고, 그 물건을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좀 썰렁해가 되는 집이 있어요. 후자에 가까우면 그 물건은 지금 그 집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집은 온기가 돌아야 운이 머뭅니다. 옛날 어른들이 왜 집안에 온기가 돌아야 복이 들어온다. 이 말을 했겠어요? 그냥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생활 속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따뜻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차가운 사람은 괜히 멀어지죠. 돈도 똑같아요. 돈은 숫자지만 돈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고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사람이 편안한 곳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겉으론 고급스러운데 이상하게 집을 차갑게 만드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식용이에요. 그걸 둔 이유가 대개 이거죠. 빈 공간이 어색해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누가 준 거라서. 비싸게 샀으니 아까워서. 맞아요. 이해돼요. 근데 그 물건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요. 집은 내 편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계약 앞에서 이상하게 주저하고 결정 앞에서 이상하게 흔들리고 사람을 만나도 피곤해져요. 그럼 결과는요? 돈이 들어올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돈이 막히는 집은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풍수 몰라도 누구나 느껴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뭔가 딱 막혀 있으면 숨이 턱 막히잖아요. 그런 집은 사람 마음도 같이 막힙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이게 더 크게 와요. 젊을 때는 몸이 버텨서 그냥 살아요. 근데 60대 넘어가면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피로로 쌓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가 자주 보는 자리 세 곳만 떠올려 보세요. 1. 현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 2. 소파에 앉았을 때 정면. 3. 밥 먹을 때 시선이 가는 곳. 이 세 곳 중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살짝 내려앉는 물건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내 하루의 기세를 깎는 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지금 어떤 분은 이미 떠올랐을 거예요. 아, 우리 집에 그거 있는데. 근데 그걸 왜 내가 계속 놔뒀지? 좋습니다. 지금 그 느낌이 맞아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예민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대부분이 거실이나 현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보내는 곳, 내 몸이 완전히 풀려야 하는 곳, 그리고 내 마음이 다음 날을 결정하는 곳. 그곳은요, 바로 잠자는 자리, 침실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잠자리가 반이다.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침실을 보면요. 너무 많은 역할을 맡기고 있어요. 쉬는 공간이면서 물건 창고고 장식 공간이고 때로는 작업실이기도 하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잠은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눈은 떴는데 하루가 벌써 버겁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결정을 미루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건요, 미루는 사람을 잘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회는 머뭇거리는 사이 슬쩍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침실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침대 전체가 아닙니다. 딱 한 곳이에요. 머리맡. 왜 머리맡이냐면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가장 조용하게 쌓이는 지점이거든요. 잠들기 직전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이 가장 열려 있는 자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써요. 그냥 놓을 데가 없어서, 보기 좋아서, 원래 거기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요. 잠을 자도 생각이 쉬지 않습니다. 괜히 예전 일 떠오르고 이미 끝난 걱정 다시 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 몇 년 쌓이면요. 사람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가라앉은 사람은 돈 앞에서 늘 이런 선택을 해요. 안전한 쪽으로만 가려다 기회 놓치고 귀찮아서 전화 한 통 미루고 다음에 하자가 입에 붙고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 지금 뭐가 놓여 있나요? 시계, 액자, 장식품, 가방,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특히 이런 분들 많습니다. 밤에 먹다 남은 과일, 물컵,
향초, 선물 받은 무거운 장식품.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요, 잠자는 동안 사람의 몸은 쉬어도 기운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바로 옆에 무겁고 차갑고 의미 없는 물건이 있으면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해요. 마치 머리 옆에 돌 하나 놓고 자는 느낌.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왠지 잘 풀릴 것 같아. 이 기분이 생길 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 침실은 꾸미는 공간이 아닙니다.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침실에 너무 많은 걸 들여놔요. 예쁜 거울, 분위기용 소품, 장식용 조명, 보관용 박스.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그게 쌓이면 침실은 점점 전시 공간이 됩니다. 사람이 전시관에서 편하게 쉬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하나 더 이어갈게요. 침실 다음으로 집안에서 기운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 사실 이건 어디에나 있고 너무 흔해서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잘못 놓이면 기운을 2배로 흩어버리는 물건이에요. 공간을 넓어 보이게도 하고 세련돼 보이게도 만드는 그 물건. 대부분의 집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매일 마주치지만 제대로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잘 쓰면 기운을 불리고 잘못 쓰면 기운을 쪼개버립니다. 특히 현관, 침실, 그리고 사람 얼굴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으면요. 그 물건은요. 바로 거울입니다. 지금 이 말 듣고 거울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거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느냐예요. 거울이라는 물건은 집안에서 가장 솔직한 물건입니다. 있는 걸 그대로 비추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운이 강한 것도 그대로 반사합니다. 그래서 잘 쓰면 공간을 넓혀주고 기운을 배가시키지만 잘못 놓으면요. 기운을 쪼개고 흩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정면에 거울이 딱 보입니다. 공간은 넓어 보이죠. 깔끔해 보이고요. 근데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들어온 기운을 다시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마치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아, 다시 나가세요 하는 것과 비슷해요. 기운도 사람과 똑같아요. 환영받지 못하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현관에 거울이 정면으로 있는 집은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해요. 잠깐 들어왔다가 쓱 빠져나갑니다. 또 하나, 침대에 누웠을 때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친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배치예요. 방이 좁아서 어쩔 수 없어서 옷장문이 거울이라서 이유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이 움직입니다. 눈을 떴을 때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치면 몸이 깜짝 놀라요. 아주 미세하게지만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면 잠은 자는데 회복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조금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날 하루는요? 결정이 느려지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전화 한 통도 미루게 돼요.
돈이 들어올 틈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서 하나 더. 거울이 양옆에 있는 경우, 이건 공간을 세련되게 보이게 할 순 있지만 기운을 양쪽으로 쪼개는 배치입니다. 사람 마음도 같이 분산되어 집에 있어도 어디에도 완전히 머무르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에 있는데도 쉬는 느낌이 없어. 계속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집은 쉼의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 소모 공간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정리해 볼게요. 거울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는 필요한 곳에만 두는 게 맞아요. 정리하고 씻고 비우는 공간, 욕실이나 드레스룸처럼 의도가 분명한 곳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우리 집도 좀 복잡하긴 해. 이상하게 집에 있으면 기운이 퍼지는 느낌이야. 맞습니다. 집안에서 기운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사실 장식품도 거울도 아니에요. 쌓여 있는 것들, 특히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계속 쌓아둔 것들, 이건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의 모든 집에 있고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리되면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이 빨라지고 사람 만나는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그게 결국 돈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집에 이미 떠오른 장면 하나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바뀐 겁니다. 앞에서 거울 이야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우리 집도 뭔가 많긴 많아. 근데 막상 버리자니 아깝고 손이 안 가. 맞아요. 문제의 핵심은 많다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집안에서 기운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사실 비싼 장식품도 아니고 커다란 가구도 아닙니다. 바로 오래도록 손이 닿지 않은 것들이에요. 시니어가 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한때 잘 입던 옷, 체형이 바뀌어 안 맞는 옷, 나중에 손주 오면 쓰지 하고 남겨둔 물건, 누가 줘서 차마 못 버린 것들, 버리긴 아까운데 쓰진 않는 것들,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대부분 방 한켠 혹은 드레스룸 혹은 옷장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겉으로 보면 깔끔해 보여요. 문만 닫아두면 안 보이니까요. 근데 기운은요, 문 닫는다고 안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은 집안에서 점점 숨이 막히는 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이 어디랑 연결돼 있느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져요. 특히 침실과 붙어 있는 경우, 이건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결정 하나 하기가 괜히 버겁고 사람 만나는 게 점점 귀찮아지는 경우, 그럴 때 생활 습관을 아무리 바꿔도 잘 안 풀려요. 왜냐면 쉬는 공간 옆에 정체된 공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요, 공기가 탁한 방에서 오래 있으면 숨부터 답답해지잖아요. 기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옷장 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이 질문에 대답이 빠르면
상태가 꽤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한숨 나와요. 열기 싫어요. 뭐가 이렇게 많나 싶어요. 이건 단순히 정리 문제 아닙니다. 그 옷장, 그 방, 그 공간이 이미 에너지 소모 구역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절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리라는 건요, 젊을 때처럼 기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니어에게 정리는 운을 다시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 지금 쓰는 것만 남기기. 입고 있는 옷, 30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입니다. 계절별로 나누고 외출복, 집안복 나누고 해도 30벌이면 한 달을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요, 버리기 싫으면 다른 방으로 잠시 옮기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워보는 경험입니다. 사람은요, 공간이 비워지면 생각도 같이 비워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비워지면 이상하게 전화가 먼저 오고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이 가벼워지면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기회가 먼저 다가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말이 떠오를 거예요. 집안에서 어디가 제일 답답한지 한 번은 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 못하는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지만 그냥 그런 곳이라고 넘기는 공간. 그런데 이곳이 집 전체의 기운을 조용히 끌어내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부 사이가 괜히 예민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돈이 새는 집에서 이 공간이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공간은요, 욕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씻고 나오면 끝이지.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맞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쉬운 공간이에요. 그런데 예전 어른들은 욕실을 함부로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욕실은 집안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출구이기 때문이에요. 물이라는 게 원래 모든 걸 씻어내리고 흘려보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실은 잘 쓰면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공간이 되지만 관리를 안 하면 좋은 기운까지 같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이런 욕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명이 어둡다. 바닥이 늘 축축하다. 쓰다만 샴푸 바디워시가 여기저기. 비누받침에 물 고여 있다. 욕실 문이 늘 열려 있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면요. 그 집은 기운이 조용히 새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띄게 불행한 일은 없는데 이상하게 늘 피곤하고 돈이 모일 것 같다가도 어딘가에서 빠져나가요. 큰 돈은 아닌데 자잘하게 계속 나가. 이 말이 나오면 욕실을 한 번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음적인 기운이 모이는 공간이거든요. 물, 습기, 배수구 다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욕실이 차갑고 어두우면 그 집 전체 기운도 같이 내려앉아요. 특히 부부가 함께 쓰는 욕실이라면 영향은 더 큽니다. 괜히 말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돈 얘기 나오면 더 쉽게 다툽니다. 그게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환경이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욕실은 작은 변화 하나로 체감이 가장 빠른 공간이에요. 조명을 한 톤만 밝게 바꾸기. 바닥은 항상 물기 없이. 빈 용기, 쓰다만 제품 과감히 정리. 욕실 문은 사용하지 않을 때 닫아두기. 이 네 가지만 해도 집안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욕실에 따뜻한 색 하나만 들여보세요. 수건 하나, 매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 마음이 씻고 나오면서 풀려야 하루의 피로도 같이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집이라는 게 참 사소한 게 다 연결돼 있네. 맞아요. 그래서 집은 무섭고 동시에 고마운 공간입니다. 우리를 매일 조금씩 끌어올리기도 하고 조용히 끌어내리기도 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족 문제, 돈 문제와 전혀 연결 안 시키는 공간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이 공간이 흐트러져 있으면 부모는 괜히 더 지치고 돈은 더 빨리 새고 집안 전체가 산만해집니다. 바로 아이 방 혹은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애는 다 컸는데요. 혼자 사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집중의 기운이 흐르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집중해서 몰입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집은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반대면요. 집 전체가 어수선해지고 결정이 느려지고 돈 얘기가 자주 막힙니다. 집중의 자리, 아이 방 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이 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지. 성적만 나오면 됐지. 그런데요, 집안에 집중의 공간이 하나도 없으면 그 집은 전반적으로 흐트러집니다. 집중이라는 건 공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중이 되는 공간이 있다는 건 그 집안에 기운이 모이는 지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집안 전체가 산만한 경우는 기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모는 괜히 더 지치고 아이를 봐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돈 문제를 생각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는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집에 있어도 뭘 하나 제대로 한 느낌이 없어. 이 말이 자주 나오면 집안에 집중의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방이든 서재든 식탁 한 켠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는지. 그런데 요즘 집들을 보면요. 책상 위에 인형, 캐릭터 굿즈, 잡동사니, 의미 없는 장식들. 눈은 계속 움직이고 마음은 계속 분산됩니다. 그럼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결정은 계속 미뤄져요. 이게 왜 돈 이야기랑 연결되느냐면요. 돈은 정리된 사람에게 붙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 결정이 느린 사람, 마음이 늘 분산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 방이 정리되면 부모 마음이 먼저 편해지고 부모 마음이 편해지면 집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집이라는 게 생각보다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집을 바꾼다는 건 인생을 갈아엎는 일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여기만 오면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는 자리 딱 한 군데만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물건 하나만 치우세요. 유리 장식이든 오래된 그림이든 쌓여 있는 옷이든 의미 없이 놓인 물건 하나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는 다이어트랑 똑같습니다. 욕심내면 금방 지칩니다. 오늘은 하나만, 이번 주는 이 자리만, 이렇게 가야 흐름이 이어집니다. 공간이 조금 가벼워지면 사람 마음도 같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말투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돈 흐름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맞아, 우리 집도 그래. 한 번이라도 고개 끄덕이셨다면 이미 충분히 잘 따라오신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이건 채널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흐름을 계속 정리해 나가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이라는 건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오늘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풀어주는 계기가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집이 편해지면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면 돈도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집 안 한 바퀴만 천천히 돌아보세요.